1996년에 아이온영 둘리가 개봉했었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애니메이션 만화 팬들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죠. 한때 한국은 한국산 애니메이션 붐이 일었었고 블루시걸, 아마게돈을 비롯한 여러 작품이 공개되면서 드디어 한국에도 애니메이션 붐이 있나 싶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퀄리티가 받쳐주지 못해 붐은 일어나지 않았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60년대부터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던 일본과는 달리 당시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은 TV에서 아이들이 보는 것에 그쳤으니까요. 당시 경제 상황은 아이들 위주의 시장은 확장에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프로젝트거나 국내 모형사가 일본 완구를 베끼고 그 회사가 준 비용으로 만들어지는 것 정도였습니다. 한국만의 오리지널 로봇은 90년대 초에 기획되었던 대인전기 모원 정도였으니 시장의 성숙도가 미국, 일본과 비해 얼마나 뒤졌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애니메이션들은 성인들을 공략하려고 했지만 그러기엔 기획이 너무 부실하고 안일했기에 애니메이션은 그야말로 꿈에 불과한 물건이었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나온 어른별 대모험은 나름의 의의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익숙한 사람이 봐도 높은 완성도, 극장 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만 35만 관객이 관람했다는 것은 이 작품이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뒷사정은 어떨까요? 작품이 이렇게 흥행했음에도 제작자이자 감독인 김성 화백은 둘리를 담보로 5억을 빌렸는데 23억이 되어 빚을 갚는데 힘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연봉리 이자율 115.6%란 말도 안 되는 수치죠. CJ그룹이 영화 사업을 한 게 96년도였는데 그때 영화표가 6천원이었으니 총 수익은 약 21억. 요즘 기준이긴 하지만 극장과 배급사가 가져가는 돈의 비율은 5대5 그리고 투자자와 제작사가 6대4로 나눈다면 김성 화백의 수익은 대략 3억 6,540만원에 불과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35만이란 신화적인 흥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은 돈을 벌어오는 사업이었기에 아치와 시팍 같은 하이 퀄리티 애니조차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후 마당을 나온 암탉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애니는 긴 정체기를 맞게 됩니다. 흥행이란 측면에서 말이죠. 그리고 마당 암탉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후속 프로젝트는 좀처럼 시작되지 못했어요. 즉 극장 위주의 영화 비즈니스에서 애니메이션은 그저 비주류 중 하나로 남을 뿐이었습니다. 8, 90년대 어린이 시장은 결코 크지 않았기에 애니메이션 시장도 결코 크다고는 할 수 없었죠. 이후 한국의 경제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문화생활에 투자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애니메이션을 소장하는 문화 또한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은 어른별 대모험의 블루레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투니버스에서 가끔 틀어주는 것 외에는 제대로 된 판본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블루레이 팬들을 두근거리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2021년 한국영상자료원이 마스터 포지티브 필름으로 4K로 복원했고 2023년에 워터월 컴퍼니가 배급하면서 10만 관객을 동원했기 때문이죠. 지금 둘리가 뭔지 아는 애들이 정말 희귀하다는 걸 감안하면 이 수치는 정말 경이롭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수익성의 문제 탓인지 아니면 OTT의 확산으로 인해 영상 미디어 소장 문화가 크게 수그러든 탓인지 결국 어른별 대모험의 블루레이 출시는 좌절되고 DVD만이 출시되어 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죠. 테마록은 이런 분위기 하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조차 후계자를 낳지 못한 시장인데다 지금은 극장 영화가 흥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암흑기 말이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테마록의 미래가 꼭 어둡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90년대 극장 애니 시장은 결코 호의적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쉬리가 열어젖힌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 시장, CGV의 태동으로 인해 시작된 데이트 무비 시장에서 애들이나 볼 애니메이션의 흥행은 그저 꿈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최근 바뀌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경제 상황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람들의 문화 공간은 극장이 아닌 내게 가장 편한 공간인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엔 OTT가 있었죠. OTT 시장은 지금까지의 시장과는 약간 다릅니다. 설령 극장 흥행에 참패해도 판매 수익으로 수익 보전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즉 관점을 달리해보면 지금까지 극장 수익 문제로 인해 투자할 수 없던 장르에도 이제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애니메이션도 예가 아니죠. 다만 OTT가 자선 사업을 하는 곳은 결코 아니니 작품 선정은 나름대로 신중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테마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하지 않은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작품은 소재 자체가 익숙하면서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만으로는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기에 반드시 소편이 나와야지요.
즉 어찌 보면 소편을 전제로 제작되었다는 것일 텐데요. 왜 제작사는 이런 암흑기에 이런 무리를 둔 걸까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결과 이는 충분히 먹힐 만한 비즈니스가 아닐까 합니다. 테마록이라는 작품은 당시 한국형 오컬트 판타지의 획을 연 소설, 아니 PC 통신 소설이었지만 그 바탕은 완전히 오리지널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무언가였습니다. 박신부, 현암, 준우, 승희의 배경은 영화, 만화, 애니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낯설지가 않죠. 엑소시스트, 공자광, 슈라도 등의 작품을 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서사는 너무나 익숙할 겁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이 작품이 OTT로 나갔을 때 해외 사람들이 가진 문화적 장벽도 상대적으로 덜할 거란 사실이죠. 이 작품은 형태로만 보면 무협지에 가깝고 소재도 많이 익숙하긴 하지만 이를 엮는 중심축은 충분히 한국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작품에 열광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고요.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K-컬처 작품들을 보면 완전히 해외에만 맞춰 설계한 작품보다는 한국적인 독특함이 들어간 작품들이 더 많습니다. 즉 테마록은 해외 사람들에겐 익숙한 소재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심축은 충분히 한국적이기에 K-컬처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며 그렇기에 OTT에 나가더라도 충분히 먹힐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테마록은 말도 안 되는 모험이라기보다는 OTT 시장에서 먹힐 거란 계산을 충분히 하고 만들어진 해외 시장도 고려한 작품이라고 봅니다. 내수 극장 수익이 전부이던 시절엔 꿈도 못 꾸던 새로운 시장을 노린 것이죠. 이 작품의 손익분기점은 100만이라고 합니다. 만약 OTT 판매 수익까지 합쳐서 손익분기를 맞출 수 있다면 이 사총사의 모험은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을 테고 원작 소설의 분량은 앞으로 한참 남았기에 앞으로도 후속작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더 이상 한국 내에서 극장만으론 수익을 내기 어려운 OTT 시대에 어찌 보면 당돌한 선택을 한 테마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할지 어른별 대모험, 마당을 나온 암탉이란 명작이 꾼 꿈을 이번엔 계승하여 K-애니의 사막을 열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